오늘을 아름답게 살기, 재능 개발과 사용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걸 사용하는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많은 실버들은 더 이상 자기를 개발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냥 쉬려고 하거나 아니면 한숨, 절망감 가운데 살거나 그저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점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불편한 존재, 멀리하고 싶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며,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난 여태 많이 했어. 이런 말. 여태 많이 했어. 그 이제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은 안 되죠.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적당하게 살 만큼 일해놓고 아직도 할 만큼 다 했어 이러면 안 되죠. 이 일은 그동안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다른 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죠. 네. 나중에 인생이 이제 허무해져요. 보람과 가치 그리고 다가올 영광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실버 시기를 허무하게 보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거쳐가게 되는 실버 시기가 되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 꿈도 비전도 방향도 없는 노년을 살게 되면 후에 인생의 허물을 말하면서 탄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일이다. 사회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주어진 실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재능 개발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껏 개발하고 사용한 것들은 모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이었으므로 새로운 시간, 곧 실버 세대를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필요 없는 재능이 되는 경우도 많다. 직장 생활할 때 했던 업무가 실버 시대에 필요할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전혀 이제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훈계하는 일에 익숙하고 자기 경험만을 강조하게 되죠. 지금까지 개발된 재능들은 모두 지나간 세대를 위해 개발되고 훈련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새로운 세대에 맞는 재능들을 개발해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난날에 개발된 재능들까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재능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첫째는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재능 개발을 위해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네,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G7에서 다루고 있는 5가지 성품이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원성. 이 성품들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 본능적으로 그 욕구가 나타나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다이아몬드나 혹은 기타 보석이 묻혀있는 광산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이 광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재능, 곧 보물들을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5가지 성품 속에는 또 다른 수많은 보석들이 들어있는데 이 보석들 하나하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된다. 존귀함의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하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지수를 길러야 돼요. 모양의 다양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능의 능력, 그래서 재능 개발,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인격성,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생각을 인정할 줄 아는 능력, 기계적으로 살지 않는 또 자유의 기능, 또 소통의 기능, 언어, 질문, 리더십, 코칭, 멘토링, 거룩성, 영성, 성품, 컨설팅 영역, 사랑성,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 영원성, 생명과 삶의 중요성, 천국과 응용, 천국의 문화 등
이 성품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릴 능력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사용해야 한다. 사회에서 퇴직했다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재능의 광산들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다. 그것은 어떤 업무적 영역에서 은퇴한 것이지 인생에서 은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재능들을 개발해야 한다. 진정한 보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재능. 자, G7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4권에서 재능의 다양성 이야기했고 5권에서는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46, 47, 48 앞으로 정리될 책인데 요 책들은 재능을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SQ,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IQ.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성품이나 이런 영역이 되면 요 부분을 이제 다뤄서 정리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개발해서 사용해야 할 재능은 크게 세 가지다. 성품으로는 5가지지만 재능별로 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제 SQ예요. SQ. SQ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spiritual, 영성, 영적. 그 다음에 Q는 Qtion. 이거는 이제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수.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영적 지수예요. 영적 능력을 활용하는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이 SQ는 또 우리는 3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발전을 해야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 실버 세대가 될수록 누군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사람, 특히 자녀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네,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물속에 빠진 사람이 이제 건지러 갔는데 그 사람 발목 잡아가지고 같이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당연하면서도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 대한 의존도는 자꾸 낮춰야 돼요. 자꾸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자꾸 높여야 됩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여태 키워놨는데 본전이라도 뽑아야지. 이게 본전 뽑으려고 하다가 미치는 수가 생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였던 윌리엄은 그의 친구인 데일 카니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 시간 늘리기, 성경 배우고 읽고 쓰는 시간 늘리기,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에 대해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 늘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현장 늘리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뭐 문화회관에 가서 친구들과 뭐 하고 놀러 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은데 이 영적인 시간이 이게 굉장히 줄여져 있으면 요걸 늘려야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능력이에요. 요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이제 서러운 편이에요. 1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살 동안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흉내만 내다가 마지막에는 후회와 허물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삶이 모두 끝나기 전에 자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참 자기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다. G7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 이걸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 수시로 자기를 알기 위한 질문하기. 난 누구인가? 나의 존재의 배경은 뭔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자기에 대해 공부하기. 성경 속에서 인간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기. 정체성 교육과정에서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편을 공부하기. G7 교육과정에서는 제1권 서론편 공부하기. 이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은 3가지예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오게 된 것. 둘째, 구성이에요. 어떻게 뭘로 만들어졌나. 인간은 흙으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진 영혼이 있어요.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인간은 동물과 같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신적 존재이며 능력이 있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죠. 육체 안에 여러 기능이 있듯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는데 G7은 그걸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셋째, 인간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존재의 배경, 둘째, 구성, 셋째,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은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창조됐지만 이걸 땅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하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 영생을 위해 창조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복.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표는 세상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나그네처럼 거쳐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가치를 아는 능력.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마지막 소망은 헛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SQ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자기 정체성 알기, 셋째,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가치 알기.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마지막 소망은 헛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자기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수시로 자신에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가? 내가 존재하는 참 목적은 뭔가? 이것을 위해 다음에 몇 가지 내용을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첫째,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둘째, 나를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천국운동을 알아야 되고, 셋째, 정체성 공부를 통해 참 나를 만나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는 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담아주신 참 자기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복음 전하는 일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며 그것을 위해 직장, 사업, 학업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만을 위해 먹고 마시며 살았던 모든 것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두려움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토록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모든 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간다. 모든 것은 헛되다.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뭘 위해서 바쁘게 사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없었죠. 반면에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풍부하지 않았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 계획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정체성 교재에서는 천국 공부, 구원 계획 공부. 영성재능이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키우고 그걸 믿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생각의 기능을 키우고 그걸 실천하는 실천의 능력 지수를 높여야 한다. 선교활동, 전도활동, 기도운동, 봉사활동, 구제활동, 교육활동 등이 바로 그런 삶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이제 실버 시대에는 자기의 또 취미생활 이런 것도 소중한 거예요. 뭐 무턱대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있게 자기 관리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 일하느라고 죽도록 했는데 이제 은퇴해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뭐 또다시 그냥 다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그래서 개인의 친록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항상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가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둘째 감성재능, EQ입니다. 감성 지수예요. 재능 개발의 두 번째 영역은 감성 재능을 키우는 일이다. 이건 어렸을 때나 성장해서 청장년의 시대나 실버 세대를 막론하고 키워야 될 능력이에요. 특히 실버 세대는 이 능력이 더욱 필요하죠. 이 능력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 감성 재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살 수 있으며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이루게 돼요. 감성 재능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외면당할 때 자기 감정을
격려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그걸 위로하며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감정은 자칫 자신의 심리질병으로 발전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성재능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감정을 키워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와의 대화하기. 그래서 여기 14가지 자존감 높이는 방법. 첫째는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거울 보면서 자기하고의 대화를 할 줄 알아요. 자기하고 대화. 좋은 인사하기,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좋은 말,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의미 찾기, 자기를 더 많이 연구하고 이해하기, 부족함을 느낄 때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기, 자신에게 희망 갖기, 사랑하기, 위로 격려와 칭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충전하기, 셀프 힐링하기,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감정을, 격해진 감정을 스스로 내가 이래도 맞나? 왜 이렇게 흥분해? 좀 참자. 네. 그래, 네가 그래도 잘한 거야. 잘했어. 이렇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에요.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상대방이 저럴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아주 흥분되어 있는 거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픈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걸 위해 존귀함의 12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보자. 존귀하게 여기기, 감사하기, 예의 지켜주기, 인정하기,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주기,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기, 아끼고 보호하고 치유해주기,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기, 좋은 점, 장점, 재능 개발시켜주기, 성실하게 대하기, 올바로 활용하기. 자, 위에서 설명한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14가지 방법을 이쪽에 상대방에 대해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 변화를 시켜야 하는 능력, 부딪히는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한편에서는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친해지며 그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 감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훈련해야 할 것들이 있죠.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할 공부와 훈련은 4가지다. 첫째, 정체성 잘 아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둘째, 상대방의 현실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3가지.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본능의 소리가 있죠. 이건 좋은 본능이에요.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싶다. 자, 둘째, 상한 감정, 아픔의 소리입니다. 셋째, 겉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흥분하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셋째, 언어 기술 훈련하라고 했죠. 경청, 공감, 좋은 질문, 조화를 이루는 훈련. 넷째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상대방의 성공을 돕고 그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움과 봉사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와 격려를 잘한다면 감성지능이 높아지게 되고 이 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지적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재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이것은 현실을 잘 살기 위해 필요한 학문력이고 기술적인 재능을 말합니다. 지나간 시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실버 세대 역시 지적 재능이 필요해요. 자, 지적 재능 가운데서 실버 세대 때 우선 필요한 게 뭡니까? 정보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정보. 모르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우선 당장 실버 현실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복지, 건강, 관계, 봉사 등을 잘 하려면 먼저 이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군청 혹은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찾아서, 그런데 가보면 노인복지과가 다 따로 있어요. 노인복지과. 그래서 복지과, 그래서 노인복지만을 요즘에 우리 그 남양주 시청에도 가보니까 노인복지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그 동네 그 동사무소, 지금은 뭐예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실버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돼서 내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것만을 전담하는 또 직원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 실버들의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 분야 말고 우리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 네, 그러니까 가서 상세하게 의외로 정부 시책이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실버 시대에 가져야 될 정보의 지식이에요. 이게 지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알고 문화 정보들을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고 또 세금 내고 다 그래 왔으니까 이건 국가가 그래서 이제 우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되 뭘 위해서 사용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올바르게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고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실버 시대의 지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지적 능력 그러면 수학 잘 풀고 영어 잘 풀고 이런 게 지적 능력이지만 실버 세대에는 이런 정보의 지식 이거를 활용해야 될 정보를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이걸 일일이 막 뭐 쫓아다니면서 직원들이 뭐 알려주고 뭐 나이 든 거 다 체크해가지고 안녕하셨어요. 저는 뭐 주민센터 직원인데 올해 65세시네요. 혜택 받을 일은 이런 거 이런입니다. 이런 사람 없다고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런 복지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나 문화활동들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활용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게 아주 많아요. 이게. 자, 다음의 내용은 실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내용으로서 구청이나 군청의 복지과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겠다. 아예 거기에 가보면은 안내해주는 요 책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책자를 보고 가서 받아와가지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노인 취업 알선센터, 기초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노후 준비 서비스,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택연금제도, 노인 실명 예방, 노인 치과 임플란트, 노인 틀니 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만 65세 이상 국가 예방접종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검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정부 지원 일자리 제공,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65세 이상 G패스 카드, 지하철 승차권, 농협 발급, 지역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재가복지사업, 이거는 활동을 잘 못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혹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세탁, 청소, 시장 보기, 건강관리 서비스, 병원 안내, 수속 대행, 위생관리, 신체 운동 지도, 정서적 서비스, 상담 조언, 말벗, 책 읽어주기, 사회적 서비스, 잔심부름, 편지 써주기, 민원 사무 대행, 기타 서비스 상담, 결연 사업, 노인 가정 및 보호자 교육, 계몽. 엄청 많죠. 물론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알아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장로님은 활용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GPS 같은 거는 국민고시 교육받아서 네. 아직은 뭐 건강하시게. 아니 저도 그렇지만 이게 좀 계속 이게 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네. 그런 데를 가서 좀 이용하기에 네. 예.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 저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그러셔야 될 거예요. 알아가지고 네. 안내도 하고 네. 같이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실버 스쿨을 하는데 알려줘야 되고 또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 자료를 좀 제공해 달라 그러면은
하여튼 뭐 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역마다 지원 사업도 다르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시간 내서 한 번씩 가보시면은 충분히 다 파악이 돼요. 필요한 부분들은 주역 주민센터, 지역 문화센터, 군이나 구청의 복지과 등을 방문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 이 군의 그 복지과에 가보니까 그건 좀 큰 덩어리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노인 복지를 운영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지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뭐 복지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런 그 복지, 그러니까 노인 실버 교실을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정보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해 주고, 또 실무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센터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라. 그래서 실버 세대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먼저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 교환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교환해서 어쨌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때로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필요하죠. 자신이 봉사하고 나누기 위해서도 이런 지적 재능이 발전해야 합니다. 모르면 도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지식적 기능, 기술적 기능들을 발전시켜야 되죠.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시편 49편 1절에는 모르면 짐승처럼 산다고 이야기했죠. 지식적인 능력,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잘 아는 능력을 키워라. 이것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찾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책을 읽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 자기의 재능, 장점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과 사용하는 기술들을 익히고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 안에 있는 지적 재능이 개발되고 활용된다. 두 번째는 재능 개발의 도구들. 영성 재능이든 감성 재능이든 지적 재능이든 그걸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들이 필요하죠.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부하는 거죠. 그런 분야에. 그래서 내가 문화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독서죠. 어떤 책들을 읽으면 실버 시대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지. 실버가 실버에 대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실버라는 영어로 사용되는 책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인터넷에 다 들어가 찾아보니까 한 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읽어봤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써진 책이고 보통 이제 노인이라는 단어를 써야 거기에 관계된 책들이 좀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세대를 충분히 자기가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요, 이게. 예. 그리고 뭐 그런 그 책에 보니까 뭐 참 많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라이들 보면 여기서 다루는 이런 부분도 거기런데 보면은 뭐 음식 문화랄지 노인들과의 소통에, 거기서도 소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뤄져 있어요. 가족과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자와 상담하기, 여행이나 기타 봉사. 그래서 상담자하고는 심리 치유적 문면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정부 기관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상담 좀 하러 왔다. 노인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이런 거 상담도 충분히 하고. 여행이나 기타 봉사 현장 참여하기. 이걸 통해서 재능이 개발된다. 가진 재능 나누기, 호기심과 질문하기, 다른 사람의 재능과 경험을 합치기, 상상하고 언어로 외치기, 기록하는 훈련하기, 목표 세우기. 재능 개발과 현장, 재능을 개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현장이다. 가정이든 또 새로운 일터든 봉사와 다양한 동아리든 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뭔가 배우는 중에 재능 개발된다.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때가 바로 재능이 개발되는 기회다. 문제라는 말 자체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한 주제라는 뜻이다. 자, 문제에 물을 문 제목제. 그러므로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두려워 말고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움직이고 공부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영성재능, 감성재능, 지적재능 등의 다양한 재능들이 발전하게 된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 재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둔 채로 살다가 후에 책망받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것의 10%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발에 사용한 재능이 10%라면 얼마가 남아있어요? 9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다 끝난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서 해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더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오히려 전에는 한 가지 일에만 시간을 보내라고 다른 재능들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실버 세대는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점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들도 만들어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프로화시켜서 그런 또래를 교회 안에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또 자기 취미생활, 예,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낚시 동아리, 그렇다고 주일날 또 낚시하러 가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교회도 낚시 정말로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주일날이면 토요일날이면 꼭 가. 토요일날.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이날이 아니면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러 가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또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같이 또 이렇게 기쁘게 활동하고. 근데 항상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 요 개념이 인생의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목표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취미생활 잘 못했으면 이제는 실버가 되면은 뭐 취미생활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꼭 뭐 취미생활 안 하고 맨날 교회만 가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성, 감성, 지적 재능 이런 걸 다양하게.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은 목표는 항상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면 그것만 남으니까 마지막에 가면 뭐 천국 가가지고 뭐 사람을 몇 마리 낚았냐 이거는 남는데 고기를 몇 마리 낚았냐 이런 거는 안 나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은 그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줄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잉어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거기서 아예 텐트 치고 거기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려가 봤더니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1년에 한 3,000마리를 잡는데요. 잉어를 3,000마리.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그 내과 그 왕수천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 이제 가두리를 만들어 놨어. 자기 나름대로 아예 잡으면 거기다 다 집어넣어. 예. 그래가지고는 3,000마리면은 하루에 몇 마리 잡는 겁니까, 이게? 한 달이면 300마리 잡는 거니까 하루에 최소한 10마리 잡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때 20, 30마리씩 잡는데요. 그리고 1m 막 이런 거, 큰 거.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서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붕어를 잡고 어떤 때는 잉어를 잡는데 가지러 온대,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그랬더니 그냥 준대. 진짜 파는 건지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 어디다 쓴답니까?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이렇게 약으로 데려 먹기도 하고 뭐 어쨌든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깨끗해요. 그랬더니 여기 올라오는 거 한강에서 바로 이리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렇게 1년에 3,000마리를 잡는다고 그러니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세상 떠날 때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한 마리라도 사람을 잡았으면 천국이라도 가서 상이라도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지. 살아가는 동안 즐겁게 어쨌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도 만들고 근데 그 취미생활이 이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장점 찾아 사용하기. 예. 예. 그러므로 사회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다 끝난 사람처럼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재능 더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길러야 한다. 오히려 전에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했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장점 찾아서 계속 20가지 찾아놓은 거에 또 쓰면 돼요.
또 찾아서 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점은 뭔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들이 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점, 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점들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 뭐 그림도 그려보고, 또 뭐 이제 운동 잘하는 사람은 또 운동도 더 활성화시켜서 또 해보고, 뭐 어쨌든 점점점 더 전문성.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재밌는 것이 더 적극적인 걸 해. 장기를 좋아해가지고 장기를 두다 보니까 또 그런 대회가 있네. 그 대회 나가서 또 1등 하니까 상도 줘. 그러니까 점점 재밌고 또 점점 아주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프로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 우리 김은숙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셨어? 네. 원래는 업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돈도 잘 벌고, 네. 자기가 벌어서 쓰고 선교도 가고 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네. 교회 안에는 또 이제 장로님이 전담해서 하는 게 있고, 이제 이분은 이제 교수위원으로 하고, 그분이 이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 문화센터, 뭐 학교, 요즘에 문화센터, 학교 막 이런 데는 또 교회 같은 데도 이제 뭐 어떻게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있죠.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은 가서 몇 개월만 배우면 자격증 줘. 네. 그렇지. 3개월요. 3개월만 배우면 나도 그거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예, 3개월만 배우면은 일당 가서 일당 몇만 원. 뭐 1시간에 3만 원 받고. 강사 저기보다 다르죠. 50분 강의하면 네. 최소한 3만 원. 3만 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취미 생활로 하다가 점점점 재밌어지고 점점점 잘하면 그게 또 다른 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기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뭐 계속 뭐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런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는 할 수 있는 재능은 줄 때까지 이게 안 없어지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뭔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점은 뭔지, 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점들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쭉 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버 스쿨 하면서 이제 다 상세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연구해보고 활용해서, 난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혼자 하기 그러면 우리 그런 동아리 하나 만들어서 교회에다 광고하고 한번 또 모집해서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교회는 좌우지간에 뭐 하는 게 많아야 돼. 교회는 뭐 하는 게 많아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오니까. 이 교회는 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우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보다도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없나? 게이트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또 이게. 게이트볼.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목사가 혼자서 막 다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실버들이 공부하면서 동아리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경력들이 많아요. 동아리 실버들을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붓글씨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많습니다, 이게. 네. 요즘에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도하는 데 쓴다고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 뜨개질을 하더라고. 그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뜨개질 동아리 좀 하나 만들어 보시지 그래. 그랬더니 전도할 때 쓰려고 만든다는 거야. 근데 밥 먹고 나니까 할 일들이 없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숫자가 자꾸 늘어. 네, 뜨개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뜨개질 동아리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옷가리나를 하든지, 또 뭐 접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런 자기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상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자기개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학교에서도 적성 상담하는 분이에요.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학생들 상담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인가 뭐. 그래서 이제 그분도 우리 박보실 권사가 또 이제 딴 데 상담 공부하러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또 공부하다가 또 그렇게 또 인도해 왔어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성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재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의 의미도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능을 20가지 써보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뭔지,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렇게 아시겠죠? 네, 하려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네. 자, 드러나지 않은 장점 찾기. 난 그래도 장점이 없는 분은 이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장점 중에는 이미 나타나서 내가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해 나타나지 않은 장점, 개발하지 않은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이것을 찾아서 활용해보자. 이걸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고 싶은 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즐겁고 에너지가 집중되나? 힘이 막 몰두하냐? 그런 이야기. 뭘 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일은 뭔가? 뭐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거. 이야, 대단하셔. 확실히 수제야. 이거보다 뭐 시간이 많잖아. 네. 성경 보면 시간 많아. 네. 저는 낚시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기에 다 몰두. 깊이 생각하고, 거기야 어디 있니? 와라. 자, 어쨌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일, 이게 도대체 뭘 할 때 이렇게 즐거운가?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연구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낚시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필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외에도 다양한 경험, 독서, 적성 검사, 여행, 봉사 현장, 기도와 영감들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 찾기에 달인이 되어보라. 네. 나의 장점을 찾아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해요. 애고 어른이고 실버고 간에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강점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의 장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취미생활밖에 안 되지만 자기의 장점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강화시키면 필요한 상품이 돼요. 상품이 될 때는 강점이 돼야 돼. 네. 취미생활은 장점만 있어도 되고 다윗은 돌팔매질을 장점으로 풀어해가지고 이스라엘 영웅이 됐고 요셉이나 다니엘은 꿍꿍 해석하는 장점을 풀어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들이다. 아무리 작은 장점, 보잘것없는 장점이라도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훈련시켜서 사용하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고 상품이 될 수가 있죠. 이걸 설명하는 게 잠언 22장 29절이에요. 네가 내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실버 세대라 해서 장점을 찾고 전문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실버 세대일수록 경험과 지식, 시간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들을 강점으로 만드는데 더 유익하며 장점이 강점이 된 사람들은 은퇴 이후라도 필요한 것이 아주 많다. 이 속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보람 있고 아름다우며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 나는 사람을 관계를 참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참 좋아요. 주일날 얼굴이 안 익은 사람들 같이 식사도 나누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이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실버 세대들이 그런 활동만 해줘도 굉장히 좋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왔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너무 쌀쌀맞다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어느 분이 요즘 우리 교회 많이 변했으니까 와보라 그래가지고 네, 왔어. 그래서 다시.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 그거 중에. 네.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어떠세요? 옛날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따뜻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장점을 강점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네. 아무리 작은 장점이라도 그렇게 발전시키면 되는 거죠. 실버 세대라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데 더 유익하며 장점이 강점이 돼요. 우리 아들이 운동 좋아하고 저도 운동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하고 만나면은 꼭 볼링을 한 번씩 해요. 볼링. 가지고 태국에 내가 가도 볼링을 한 번씩 합니다. 한국에 와도 아들, 아버지 이길 수 있냐? 그러면 도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가면은 항상 내가 다 이기죠. 내가. 아버지가 이겨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니까. 네. 보여주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너 아직 아버지 이기려면 한참 더 훈련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비전과 목표 만들기예요. 재능 개발과 함께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과 목표 세우기다. 실버 세대들은 이제 목표를 세우면 뭐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는 이런 말 했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득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신. 벌써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건강하고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크게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하고 현실적으로 영적인 걸 위해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기에 그날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거라.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보다 비록 이루지 못할지라도 목표를 세운 사람은 행복도나 성취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 잘 이해됐습니까? 과제를 한번 볼까요? 계속 똑같습니다. 외치기, 감사일기, 인생의 여정, 자서전 쓰기. 자신이 특별히 개발하고 싶은 재능이 뭔지를 찾아서 이제 시도해보자.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